도함수에 활용해서 하고 싶은 얘기를 애지간하면 다 하면서 갈 테니까 지루할 거야. 다 하고 나면 문제를 풀면서 얘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겠지. 그러니까 겸손하게 잘 들어보고. 이미 인트로는 줬어. 그 지난번 42번인가? x분의 lnx 그걸 그리면서 그리고 합성함수의 극값 뭐 이런 걸 얘기하면서 도함수 활용 인트로는 해놨으니까 인트로만 한 게 문제지. 하자고. 가자. 그 도함수의 활용은 순서가 뭐였지? 첫 번째 접선의 방정식, 그 다음에 함수의 증가와 감소, 그 다음 극대와 극소. 수투랑 똑같지? 근데 우리 미적분에는 뭐가 더 있어? 그게 더 있지. 변곡점이 지금 더 있단 말이지. 극대와 극소는 함수의 변화를 보는 거고, 그러니까 도함수는 함수의 변화를 보는 거고, 이계도 함수는 함수의 변화의 변화를 보는 거야. 변화의 변화니까 좀 이상하죠. 변화의 변화를 보는 거라서 경제 성장이 막 급격하게 성장을 했어. 그러다가 경기가 둔화가 됐어. 경기가 둔화가 되고 이제 점점 경기 침체로 들어갑니다. 지금 내가 하는 얘기는 곡선의 개형을 그린 듯 하지만 경제를 분석하는 도구겠지. 변화의 변화. 이런 식으로 이런 것까지 보자는 얘기야. 그 다음에 물건을 던졌어. 슝 가속도가 지금 변화가 있는 것 같지 않니? 맞지? 여기에서 가속이 되는 것은 어쨌든 가속도가 양이잖아. 맞아? 위아래로 던지는 거 하지 마. 앞으로 가는 거나 해. 예, 이렇게. 아무튼 그 역학에서도 속도의 변화를 봐야 될 수도 있잖아. 그게 가속도니까 역학에서도 나오고. 뭐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귀찮고. 그 다음에 최대 최소가 나오지. 최대 최소는 여러모로 쓸모가 있어. 일상생활에도. 그럼 함수의 개형을 그려서 판단하면 된다. 최대와 최소. 그 다음 방정식과 부등식 여기가 나오겠지. 그 다음 미분을 배우는 근본 목적이 나오지. 속도와 가속도. 근데 어디에서? 평면 좌표에서. 미적분에서는 개미가 아니라 그랬잖아. 평면 좌표에서 속도와 가속도. 이거를 배우는 거라 수투랑 되게 유사해. 유사한데 조금 다르고 훨씬 더 많은 걸 배우게 되겠지. 할 얘기 다 해볼게. 첫 번째, 접선의 방정식. 만들어 그냥. 만들면 되지. 뭐가 문제야. y는 fx가 있어. 접선을 구하라 그러면 나 접점을 알고 싶어. 거기서 난 접선의 방식을 구할 거야. 그러면 접점의 x좌표를 t라고 놓고 접선의 방식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닐까? 이때 차관사항은 접점의 x좌표는 t라고 놓고 풀잖아? 그럼 실수라는 거지. 따라해봐. 실수. 그 실수의 세계에서 존재해야 된다는 거지. 접선이 있으면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뭐 접점 x좌표가 있지 않겠니? 접점 x좌표가 없으면 접선이 없을 거 아니냐? 그래서 실수라는 것은 그런 데 쓰이겠구나. 또 접선의 방식을 만들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f't로 정의가 될 것이고, 항상 여기 접점을 기준으로 접선을 만드는 것이 신상에 좋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지식을 통해서 f't 기울기가 있고 x-t 더하기 ft로 만든다? 여기가 핵심이지. 이렇게 접점의 좌표를 t, ft로 놓고
접선의 방식을 만든다. 이게 핵심이야. 근데 그러면 접점이 주어져 있으면 땡큐 하고 가면 되는 거고, 접점이 안 주어져 있으면 접점 x좌표를 t로 놓고 풀면 되는 거고, 그 접선 밖에 한 점이 있다. 그러면 계산하면 되는 거지. 어떻게? 됐지? 그래. 근데 우리가 실전에서 아는 게 있어. 이렇게 있는데 곡선 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그었어요. 그러면 그래,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고 여기는 뭐 1,2라고 빵을 치고 여기는 t, ft라고 빵을 치고, 교과 개념의 알고리즘은 얘를 기준으로 접선의 방식을 세운다. 이게 나오겠지? 근데 접선이 너를 지난데 대입한다. 그러면 뭐에 관한 방정식? 대답 안 해? t에 관한 방정식이지? 그러면 수투에서는 다항식으로 구성된 방정식, 우리는 초월함수가 낀 방정식을 볼 수도 있다. 됐지? 요 알고리즘이야. 요 알고리즘인데 같은 얘기를 해보면 여기가 A가 있고 B가 있어. 똑같지만 체감상 조금 빠른 듯한 느낌이 든다. 지금의 방식이. AB 직선의 기울기 하고 A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F'T는 같다. 이렇게 쓰는 것이 조금 수월한 느낌이 든다. 실제로 여기 대입을 해보면 E는 F'T 천천히 할 거야. 과연? 아무튼 이렇게 대입해서 이 T에 관한 방식을 풀어내잖아. 그럼 AB 직선의 기울기를 이제 해봐. 여기서 일로 갈게. 1 빼기 T가 있고 그 다음에 2 빼기 FT가 있어. 걔는 F'T와 같다. 살펴보면 다른 얘기가 아니거든. 2에서 FT를 빼고 1 빼기 T를 이렇게 나누면 너랑 같다. 같은 얘기잖아. 같은 얘기인데 체감상 스텝이 하나 주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 방식을 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됐지? 됐어.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난 생각이 들어. 접선의 방식 1번이고 2번 법선. 기하에서의 법선은 뭐냐면 법선 벡터라고 부르지. 벡터가 있으면 이 벡터에 그냥 수직인 벡터를 법선 벡터라고 불러. 그래서 이 벡터가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내적이 제로일 거 아니냐. 나 눈치 보는 중이야? 내적이 제로일 거 아니냐, 수직이니까. 그렇게 해결을 하면 되는 게 법선 벡터였다면 거기에서 법선을 배우는 이유와 여기서 법선을 배우는 이유가 거의 일치하거든. 거의 일치하는데 이 법선이라는 것은 아침에도 누군가가 질문을 했던 것 같아. 잘생긴 아이가 와서 이제 질문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걸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그 A점에서 이 곡선 위에 있는 점이 또로록 있는데 최단 거리를 구해볼까? 이런 문제를 많이 봤어. 그러면 최단 거리는 이쯤 있겠지. 이렇게 여기 있어. 그 점을 P라고 하자. 그럼 생각해야 될 거는 P점에서의 접선을 생각한다. 그 다음에 우리 그 벡터가 아닌 이런 그 해석하기에서의 법선은 접선을 지나면서 접점을 지나면서 접선의 수직인 직선. 다시 접점을 지나면서 접선의 수직인 직선을 법선이라 해. 그렇게 이해해 줬으면 좋겠거든. 그래서 그래, 접점을 지나면서 접선의 수직인 직선 법선, 여기를 생각하자. 딱 이거야. 왜냐면 관계식을 끌어내는 데 필요하고 증명을 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이야. 왜냐면 여기 최단거리가 여기인 것은 이런 상황이 당연해 보이고, 그럼 알고리즘은 이렇겠지. 얘의 기울기는 여기에 있는 접점의 x좌표를 t라고 놓고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는 F'T라고 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는 역수치하고 보호바꾸면 되니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F'T분의 1 이렇게 결정이 된다고. 여기 있는 A점이 대충 A, B 이렇게 있다고 하자. 다 써야겠네. P점은 그러면 T, FT 이렇게 있다고 하자. 관계식 쓸 게 지금 너무 많은 거야.
이 점에서의 접선은 F'T고 이 점에서의 법선은 네가 되고 그럼 그 법선이 어디를 지나? 얘를 지나고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법선의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얘가 지나고 있어요. 이런 수식을 하나 만들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그 얘기는 얘랑 다른 얘기가 아닌 거야. 기울기만 지금 바뀌는 거잖아. 기울기만 바뀌는 거니까 그 식을 세우고 너를 집어넣으면 되겠는데? 이렇게 갔던 거지. 그럼 이것도 잘 생각해보면 얘랑 똑같이 하면 되겠네요. 그렇지. 별거 아니야. 해봐. y는 마이너스 F'T분의 1 기울기 세웠지. 그 다음에 요걸 기준으로 만들어. x 마이너스 t가 있고 더하기 ft가 있고 이거 만들었어. 근데 얘가 b, a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a, b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x는 a를 넣고 y는 b를 넣어서 이 방정식을 끌어내야 되니까 이 방정식 해를 구해야겠구나. 일단 기본이 여길 거라고. 맞지? 이 기본이 여길 거야. 근데 하다 보면은 다른 조건들도 끌어내야 될 수가 있는데 그거는 그 상황에 맞춰서 끌어내면 되니까 얘는 일단 디폴트로 찾아놓고 하는 거겠지. 근데 얘도 이렇게 하면 되잖아. 두 개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a 빼기 t, b 빼기 ft 기울기는 이 점에서의 법선의 기울기랑 똑같을 거 아니야. 걔가 마이너스 F'T분의 1 이렇게 쓰면 뭔가 스텝이 하나 줄어든 듯한 느낌이 드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된 거죠? 다음 단계. 이 점과 곡선 위의 점이 최소값을 갖는 상황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를 물을 수 있잖아. 이게 옛날 기하 문제에서 이런 게 좀 많이 나왔었는데 그러면 이 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을 하나 만들어. 이렇게 원이야? 원을 만들면 그 원과 네가 만나는 점이 하나밖에 없다는 걸 증명하면 되겠지. 맞지? 따라해봐. 원. 그래서 최단거리 얘기를 할 때 접선을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얘기인데 특히 이런 경우라면 접선과 법선을 생각하고 원을 생각하자 그렇게 얘기했었어. 접선과 법선을 생각하고 원을 생각하자. 뭐 기타 뭐 다른 것도 있지. 너 잘하는 거 있잖아. 다른 것도 있어. 선생님 여기 임의함수가 있어요. 음함수로 쓰는 이유 알겠지? 이제 미적분이니까 음함수로 표현된 함수가 있을 수 있잖아. 근데 여기 직선이 있는데요? 그래. 그럼 직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과 너 사이의 최단거리를 구하세요? 그러면 수투에서 했던 초등학교 때 했던 거 있잖아. 너랑 평행인 접선을 생각하고 너랑 너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지 뭐. 이렇게 가겠네. 수투에서는 땡큐, 미적분에서는 음함수 미분 이런 식으로 가지 않겠어?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기타 등등이 있다.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세 번째. 접선을 가지고 변화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다시 뭐라고? 변화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오케이. 아래로 볼록한 함수가 있어요. 그 아볼. 이렇게 하면 아볼 냄새가 확 나지. 아볼. 그래.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함수가 있어요. 그러면 접선 이걸 생각했어.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에서의 순간 변화들을 보고 있고 그럼 그 기울기가 보시다시피 오른쪽 기준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기울기가 증가해. 기울기가 증가한다는 말은 임의의 실수 x에 대한 모든 접선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건데 f'x가 증가해. 그래? 그 미분친 게 대충 0보다 크겠네. f'x가 0보다 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네. 맞지? 이렇게 되겠네. 그렇구나. 그 다음에 위볼. 되게 직관적이지. 위볼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있어요. 얘는 이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감소해. 이렇게 기울기가 감소.
그러면 f 프라임 x가 감소. 안 보이는 거 아니야? 그러면 f 프라임 x가 0보다 작다. 이렇게 할 수 있다. 변화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바뀌는 점을 뭐라 해? 변곡점이라 해. 변곡점은 도함수에서 뭐야? 옳지. 도함수의 극값이야. 자, 따라해봐. 도함수의 극값. 다시. 도함수의 극값. 조금 자세히. 이렇게 가 있는 3차 함수를 봐.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고 있고, 여기 변곡점이라는 게 있겠지.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변화의 변화가 바뀌는 뭐 이런 느낌이야. 위로 볼록 아래로 바뀌는 이건데,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양이었다가 0이었다가 음이었다가 이렇게 위로 볼록이니까 기울기가 감소잖아. 기울기가 감소니까 f 프라임 x가 감소고, 그 f2 프라임 x가 0보다 작을 테고, 미분이 가능한 함수니까 그렇게 갔어. 그래서 여기 이쪽으로 갔다가 여기를 찌 가게 되는데, 이럴 때는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바뀌지. 또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해. 그러니까 여기는 f2 프라임 x가 기울기가 감소하는 거니까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쪽은 f2 프라임 x가 기울기가 이제 증가하는 거니까 양수가 돼서 음에서 양으로 바뀔 때 미분이 가능한 함수, 이기도 함수가 존재하는 함수라면 0 되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겠지. 그래서 여기를 변곡점이라고 한다. 그런데 접선 관점으로 보면, 잠깐 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면 약간 과대평가가 돼. 함수값보다 조금 커. 접선을 보면. 그렇지. 그 다음에 색깔이 마음에 안 드네. 너 잠깐 나와. 여기서는 이렇게 있고, 여기서는 이렇게 갔다 일로 가잖아. 이렇게 과소평가가 돼. 이해했지? 그러니까 어떤 함수의 근사값을 구할 때도 과대평가가 되는지 과소평가가 되는지 접선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상태거든. 변곡점의 핵심은 거기에 있기도 해. 그렇다. 그 다음에 아까 그랬지. 여기는 기울기가 가다가 변곡점에서의 접선은 뚫리는 접선이고, 기울기에 뭐를 갖고 있다고? 최소값을 가지고 있다고. 기울기 최소값을 갖고 있는 거니까 x는 a 주변을 관찰해 보면 접선의 기울기가 가장 작은 값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 그 말을 써낼 수 있겠어? f 프라임 x가 있는데요.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요. 여기 주변에서요. a 주변에서요. 가장 작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맞지? 그러니까 a 주변에서 기울기의 최소값이 있는 거네? 주변에서 가장 작거나 같은 값이 있네? 따라서 무슨 값? 도함수의 극소값.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맞지? 그래. 그리고 지금 그냥 딱 봐도 이 도함수를 그려. 이렇게 있으면, 도함수를 그리면 위에다 처박아 올려서 좀 미안한데 이렇게 생길 거라고. 이렇게 생길 거니까 이 지점이 위를 쳐다보면 이게 f 프라임 x인데 도함수가 극소값을 갖는 지점이로구나. 걔를 알 수 있다고. 맞지? 맞아요. 그러니까 변곡점이라면 미분이 가능한 함수에서는 도함수가 극값을 갖는 점이구나. 도함수가 극값을 갖는 지점이라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연결지어서 생각을 하시고, 도함수가 원함수가 과대평가됐다가 과소평가됐다가 이렇게 좀 바뀌는 지점이구나. 근사값을 구할 때도 쓸 수 있겠구나.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두 번째, 공통 접선.
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되는데 공통접선은 조금만 조심하자. 기본적인 상황은 이럴 거야. 이렇게 그 y는 fx가 있고 공통접선이니까 이렇게 있다 치자. 이렇게 있고 y는 gx가 이렇게 있대. 지금 내가 양함수 형태로 해놨지만 음함수로 나와도 상관없는 거야. 임의의 곡선이 떠도 상관은 없는 거야. 그래. x는 a에서 접점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지. 여기 공통접선을 가질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뭐 할까? 공통접선이니까 교점이 있으니 a 집어넣으면 두 개가 똑같겠지. 두 개가 똑같을 거니까 fa랑 ga는 같겠네. 그 다음에 x는 a의 f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나 x는 a의 g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가 다를 리가 없네. 맞지? 그러니까 f'a와 g'a는 같겠군.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함. 이 말이지. 근데 이거 우리 문제 풀다가 맨날 하는 거 아니야?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할 조건을 때 네가 대충 하는 거 있잖아. 연속이어야 하고 위에 아래 구간별로 정의되어 있는 거 미분 친 다음에 딱 때려놓고 두 개가 같다. 그거 하는 거 아니냐?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할 조건과 상당히 유사하게 생긴 거지. 오케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두 번째. 근데 얘는 접점을 공유하는 거야. 이렇게. 접점을 공유하는 거라서 뭐 쟤는 이제 그런데 공통접선이 접점을 공유만 하지 않을 수 있어. 이렇게 갈 수도 있어. 근데 얘는 항상 가르쳐줘도 맨날 지 멋대로 풀더라고. 그래서 나도 대충 얘기할 생각인데 얘가 y는 fx고 뭐 그렇게 풀든 저렇게 풀든 맞게만 하면 되지 뭐. y는 gx야. 그 왼쪽이랑 오른쪽의 차이는 접점을 공유했는지 안 했는지의 차이거든. 그건 또 눈에 보이는 걸 해야지 뭐. 여기를 a라 하고 여기를 b라 하고 이렇게 점을 만들어 놓자. 그럼 처음에 뭘 생각할까? 딱 느낌이 그렇지. 이거 두 개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랑 여기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랑 여기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뭐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그래? 그 두 개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를 해볼까? fb 빼기 fa b 빼기 a 기울기랑 f'a랑 똑같고 야, 또 f라고 쓰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여기는 b, gb잖아. 아이 바보야. 그러면 이제 이리로 가면 안 되지. 여기가 gb잖아. 그럼 맞아 떨어지는 거지? 아유, 쓸게. a, f 이렇게. 그러니까 f'a랑 똑같다? g'b랑 똑같다. 뭐 이 식을 세우면 되겠지. 근데 항상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 안 써. 안 써.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식을 구한다.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식을 구한다. 두 접선이 일치할 조건. 아마 이렇게 하고 할 거야. 그게 더 직관적이지 않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잖아. 여기 접선의 방식을 구한다. y는 f'a x-a 더하기 fa. 여기서 접선의 방식을 구한다. y는 g'b x-b 더하기 gb. 좀 더 쓸게. 그 y는 f'a에다 x가 되고 빼기 a f'a에 fa가 되고 또 더 쓸게. y는 g'b가 되고 x 빼기 b g'b 더하기 gb가 되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배운 것처럼 위에 있는 직선과 아래에 있는 직선이 일치할 조건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일치할 조건은 여기 있는 여기는 기울기는 같고 여기랑 여기는 y좌편이 같고 이러지 않겠느냐는 거지. 그 기울기 같다 조건을 가만히 쳐다보면 여기 있는 거야. 걔가 여기 있는 거고 y좌편이 같다 그러면 하여튼 저기 있는 쟤가 나와. 알았지? y좌편이 같다 하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해도 되고
일단 풀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체감상 이게 한 스텝 줄어드는 느낌일 거라고. 됐지? 근데 너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 가는 애를 별로 못 봤다. 아마 이렇게 할 거야. 둘 다 기억해 주시고. 공통 접선 이야기예요. 음함수 꼴이 나와도 똑같으니까 그렇게 좀 기억해 주세요. 그 말이고요. 이제 세 번째. 함수의 증가 감소, 극대화 극소, 뭐 그런 거 할게. 이제 허수 판독 좀 하자. 일단 F라는 함수는 미분이 가능한 함수라고 할게. fx가 증가함수래. 여기부터 할까? f'x가 0보다 크대. 그러면 fx는 증가. 그 fx가 증가함수면 f'x는 0보다 크거나 같대. 이런 명제가 있다고 치자. f'x가 0보다 크면 fx는 증가 맞아? 맞아? 아 그래. 그럼 fx가 증가하면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도 맞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것은? 아니야. 아직은 허수가 아니다. 나는 실수다. 상수함수 같은 것이 있지. 미분계수가 제로가 되면 증가라고 볼 수 없잖아. 왜냐면 증가함수의 정의는 정의역이 커질 때 함수값이 커져야 증가함수의 정의니까 안 된다, 그지? 그러면 요거는? 아니지. 반례는? x세제곱 같은 게 있지. 얘가 안 돼. 아이 증가함수인데 아저씨 아이 지금 이거 장난해? y는 x제곱 같은 게 있으면 x는 0에서 이 미분계수가 제로인데 여기 0 없잖아. 반례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두 번째 연습판도 여기를 증명해 보세요. 세 번째 연습판도 여기를 증명해 보세요. 시작. 안 오는 새끼는 뭐냐? 걔 못 오면 수투랑 똑같아. 함수만 다를 뿐이지. 여기서 잘 안 되면 거기선 잘 될 것 같니? 자, 집중. 먼저 도함수가 양수일 때 증가함수임을 보여라 그랬어. 그러니까 여기를 첫 번째라고 하면 보여야 될 대상이 이제 얘인 거지. 그러면 구간에서 증가함을 보여라 그 말이니까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커지면 x2, x1은 정의역의 원소야. 그러면 함수값이 커지는 걸 보이면 돼. P면 Q이다가 참인 명제를 보이면 돼. 그래. 여기는 이제 전제 조건이지. 정의역이 커집니다. 이거니까 결론은 이제 얘를 보이면 되는 거네. 이랬다는 가정하에. 그래서 이쁜 수빈이가 뭘 했냐면 선생 보통 내가 이런 걸 보이라 하면 F의 X2에서 F의 X1을 뺀 게 0보다 크다를 보통 보여왔어요. 일로 가셨고 함수값의 차를 보면 뭐로 나누라고? 정의역의 차로 나눠야 미분계수의 정의를 쓰거나 평균값 정리를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 미분이 가능한 함수 출발했으니까. 그래서 딱 나누더라고. x2 빼기 x1으로 나눴는데 여기 x2가 x1보다 크다 했으니까 부동호 방향은 변함이 없네. 그래? 그러면 미분이 가능한 함수임으로 얘가 양수임을 보이면 되는 거잖아. 목표가 여기잖아. 얘가 양수임을 보이는 게 목표였잖아. 목표인데 이게 대체가 되거든.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F'C로 대체가 되고 이 C는 X1보다는 크고 X2보다 작은 이런 범위에 있다는 걸 알고 있어.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그래?
가만히 있어봐. 우리가 보일 건 흰색이 양수임을 보이라 했는데 여기 노란색은 이미 양수이므로 요 흰색만 양수인 걸 보이면 됐었어. 근데 이거 씌워놓고 지금 왔잖아. 그럼 F'C의 보호로 왔는데 대전제가 뭐였냐? 도함수가 양수 이랬지. 그지? 도함수가 양수니까 또 양수래. 네가 양수면 흰색이 양수일 수밖에 없네. 그럼 양수가 맞네. 증명 끝 이렇게 하는 거야. 되겠지? 오케이. 난 되게 중요한 증명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함수값의 차를 보면 이렇게 좀 해. 그 두 번째 여기 증가함수면 느닷없는 뭐가 생겼냐? 등호가 생겼지 지금. 느닷없는 등호가 생겼어. 네가 문제 풀다가 느닷없이 등호 생기는 거 어디서 보냐? 이거 샌드위치 정리해서 보잖아. 부등식 만들라는 얘기 같아 지금 얘가. 그러면 맞춰가자고. 여기 임의함수가 증가함수 2A를 놓고자 그림을 그리는 거야. 여기를 x라 하자. h를 아주 작은 양수 h, 뭐 대충 양수 h 이렇게 두면 여기를 x 더하기 h라고 볼 수 있고 여기는 x 빼기 h라고 볼 수 있어. 함수가 증가라는 말은 f의 x 빼기 h보다 fx가 더 크고 fx 더하기 h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이렇게. 부등식을 왜 만드는지는 알겠지? 부등식을 만들어야 샌드위치 정리를 걸 거 아니냐. 그럴 거니까 저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우리의 목표는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도함수를 구하도록 해보자. 이쪽으로 갈 것이고 여기 하나 하고 저기 하나 하고 이렇게 할 생각이야. 먼저 1번 여기 2번 여기 1번에서는 도함수의 정의를 쓴 거를 좀 기억해 주시고 fx에서 f의 x-h를 한 것이 0보다 크다는 것과 마찬가지야. 증가라고 했으니까. 그래? 그 h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h로 나눠도 괜찮겠네. h로 나눴네. h가 양이야 음이야? 양이었지? 그러면 h를 극한으로 보낼 때 0으로 보낼 거야? 0 오른쪽에 보낼 거야? 0 오른쪽에 보낼 거야? 그 리미트 h를 0 오른쪽에 보냈어. 이렇게. 그러면 얘는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면 x 빼기 h 정도로 생각할 수 있고 가만히 있는 점이 있고 움직이는 점이 있는데 h가 0 오른쪽에 간다고 했으니까 얘는 우극한이야 좌극한이야? 우극한. 우극한 저 기울기의 우극한. 여길 보라 그랬지? 근데 h가 0 오른쪽에 갈 때 이 얘는 고정점인데 움직이는 점이 f의 오른쪽에서가 x의 오른쪽에서가 왼쪽에서 가지? 그 방향을 따지면 얘는 좌미분계수야 우미분계수야? 좌미분계수가 되는 거야. 근데 애초에 미분이 가능한 함수라고 했으니까 우극한 값도 존재하고 좌미분계수도 우미분계수 같다는 게 보장이 돼 있잖아. 그럼 얘는 수렴해 안 해? 수렴하겠지. 왜? 미분이 가능하니까. 그럼 얘가 수렴하게 되면 오른쪽에 등호가 붙어 안 붙어? 붙어 이렇게. 맞지? 그래서 여기에서 왼쪽은 f'x로 수렴하고 그게 0보다 크거나 같다 하고 왜냐 하면 f가 미분 가능 이렇게 쓰면 얘가 알고 쓰고 있구나 라고 착각할 수 있지. 너는 잘 모르고 썼는데. 됐지? 됐어. 그 두 번째 면접이 더 어려운 거야. 서술을 하는 거는 편해. 이렇게 쓰면 되는데 갑자기 이제 궁금해서 눈빛을 보면 저 새끼가 모르는데 하는 것 같아 뭐 이럴 수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묻잖아. 그러면 망하는 거야. 면접이 더 어려워. 그 면접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자기가 그 나이 때에는 상상도 못할 것들을 막 던져. 질문을 해. 네가 그 나이 때 그걸 알았어? 막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들도 막 묻고 그 눈높이가 좀 높다는 거지. 면접이 좀 쉽지가 않다. 우리 때 면접은 나도 면접을 봤거든. 근데 그건 호구조사 하던데. 너 집이 어디야? 예, 저기 저쪽입니다. 거기 거기 살아? 고등학교는 어디야? 단대보고 나왔습니다. 그래. 우리 학교는 왜 왔어? 그러면 거짓말을 해야 되잖아. 수학이 재밌어서 왔어요라고 거짓말을 했지. 나 진짜 수학이 재밌긴 했는데. 그랬니? 근데 왜 하필 서강대였어? 또 거짓말을 했지.
일단 학교의 학풍이 너무 멋있었고요. 가톨릭 재단이었고요.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 학교가 좁은 거에 대해서 불만이 없니? 아이 정문이랑 후문이 가까우면은 강의실 옮겨 다니기도 편할 텐데요. 뭐 괜찮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잘 가. 이게 면접이었어. 얼마나 좋냐. 이게 면접이고 이제 붙었지. 참 좋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태어났으면 못 갔다니까. 니들은 면접을 그렇게 하겠니? 그럴 리가 없지. 막 으르렁대면서 하겠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학생 미분의 반대가 왜 적분이지? 막 이렇게 물을 거 아니냐. 집에 가야지. 태호가 미분의 반대가 왜 적분이야? 미분의 의견선이 왜 적분이야? 그런 거야? 이럴 때 이렇게 하면 간지나는 거야. 교수님 시간이 있으세요? 나 시간 존나 많은데? 나가 설명할게요. 이렇게 나가서 미적분하기 기본 정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딱 가잖아. 그러면 오케이 그만 됐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럴 때 이제 블러핑을 해야 되는 거야. 나는 다 알고 있지만 어차피 대답 못하면 떨어지니까 다 알고 있는데 상대방을 배려해주는 느낌. 저 사람이 과연 시간이 있을까? 그 블러핑을 한번 해봐. 통할 수도 있다니까. 알았지? 됐어. 두 번째 통하겠냐고 씨가 여기 f의 x 더하기 h 빼기 fx 이게 0보다 크다. 여기를 증명하면 된다. h가 양수였으니까 똑같이 h를 나눠. 부동호 방향은 변함이 없겠지. 그 다음에 h가 양수니까 h를 0 오른쪽에 보내. 지금 내가 떠들고 있는 건 논술 시간에 안 한다. 그러니까 참고해. 오른쪽에 가게 되면 왼쪽은 그래 하자 그래. x 더하기 h가 있고 빼기 x가 있어. 0 오른쪽에 가게 되면 우극한이라는 소리고 방향성을 봐도 고정점이 있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x 오른쪽에 움직이는 거니까 우미분계수이기도 하네. 미분이 가능한 함수니까 얘가 f'x로 수렴할 거야. 좌미 우미가 같다는 게 보장되어 있는 거니까. 그럼 등호가 붙어야겠지. 등호 딱 붙이고 너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할 수 있네. 증명 끝. 이렇게 등호가 붙는 이유도 알 수 있겠네. 자, 이제 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지금 여기 발예가 상수함수가 있지 않았니? 그치? 상수함수가 있었으니까 이제 이렇게 기억하자. fx가 증가해요. 이 말은 그 fx가 상수함수가 아니라면 이렇게 미분이 가능한 함수에서야 전제 조건은 상수함수가 아니라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동치명제로 봐도 좋다. 보통 상수함수가 아닐 거 아니냐. 됐지? 동치명제로 봐도 좋다. 근데 저 관계는 좀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감소는 네가 좀 알아서 좀 해줘. 감소함수면 반대로 가면 되잖아. 반대로 가면 되니까 아마 안 할 것 같기는 한데 보통 내가 해도 안 하는데 뭐 따로 하라면 하겠어? 반대로 써놓고 감소함수도 한번 해보시라고. 증명도 한번 해보시고. 됐지? 그래서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그 도함수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다. 함수가 증가해 대충 미분하면 0보다 큰 거지. 상수함수가 아니라면 미분한 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되고 감소함수야? 그러면 미분한 게 0보다 작거나 같다. 상수함수가 아니라면 대충 그냥 미분하면 0보다 작아.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네. 동그라미 3번 하면 되냐? 벌써 까먹었어. 증가와 감소. 세 번째? 맞나? 맞는지 모르겠네. 모든 실수. 이걸 할까 말까? 문제를 풀면서 할까? 이거는? 문제를 풀면서 하자. 뭐 모든 걸 다 설명하면 피곤해. 미안. 바꿀게. 네모 4번. 극대각수. 미적분에서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극대각수는. 원래 정의를 잘 알아야겠지. 극대라는 것은 이렇게. 유창아, 극대값의 정의가 뭐야? 오케이, 알겠네. 내가 할게. 더 의욕력이 뛰어나구나. 극대값의 정의는 A 주변에서 가장 크거나 같은 값을 가질 때 극대값이라고 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지.
그 A 주변에서 가장 크거나 같다는 얘기를 조금 직관적으로 설명하면 아주 작은 양수 H를 데리고 와. 이렇게 아주 작은 양수 H를 데리고 와서 여기를 A 더하기 H라고 하고 A 빼기 H라고 해. 그러면 F의 A 빼기 H 아주 작은 양수야. 왜냐 A 주변에서 지금 볼 거니까. F에 A 빼기 H가 있고 FA가 있으면 여기가 크거나 같고 요쪽이 돼서 F에 A 더하기 H라고 쓸 수 있는 좀 직관적이지. A 주변에서 가장 크거나 같은 값을 가질 때 X는 A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뒷사람한테 물어봐야 앞자리를 잘 앉을 수 있을 거야. 윤찬아, 극대값을 영어로? 신원아, 극대값을 영어로? 오, 야, 너 그런 것도 기억하냐? 은근히 이제 훌륭해.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칭찬하는 거예요, 여기야. 멋있는데? 로컬 맥시멈이라고 불러요. 주변에서 가장 크거나 같은 값, 로컬 맥시멈. 최대값은요? 앱솔루트 맥시멈 그래요. 그 술이 생각나면은 나쁜 놈이야. 아무튼 앱솔루트 보드카라는 게 있는데 됐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다. 됐어. 주변에서 가장 크거나 같은 값을 가지면 그게 극대값이 오구나. 근데 여러 가지 증명이나 이해를 할 때는 아까도 썼던 표현입니다만 fx가 fa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전제 조건이 살짝 있지. 단 x는 a 주변의 뭐 임의의 x 이렇게 쓰면 되겠지. 주변에서 가장 크거나 같은 값을 가지면 x는 a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이런 거지. 그럼 네가 문제를 풀다가 던지는 조건이 이딴 조건이 나온다거나 네가 문제를 풀었는데 이딴 조건을 봤잖아. 근데 x 주변에서 이렇게 된다는 걸 관찰을 했으면 이건 극대극소를 가지고 놀아야 되겠구나가 빨리 떠올라야 된다는 거지.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도함수가 극값을 갖는 건 변곡점이다 라는 설명을 여기서 이거 도입해서 설명했던 것 같은데 맞지? 그런 거니까 기억하소서. 극소는 뭐 반대겠지. 이렇게 x는 a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그런 게 있으면 여기 a 더하기 h를 동원하고 이쪽에 a 빼기 h를 동원을 했어. 첫 번째는 이 h는 아주 작은 양수 h야. 한번 따라해봐. 아주 작은 양수 h. 그 아주 작은이라는 뜻은 네가 진짜 작다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 그거보다 훨씬 더 작은 상황인 거야. 아주 작은 양수 h. 에이 몰라 대충 해. f에 a 빼기 h가 있고 f에 a가 있고 f에 a 더하기 h가 있다. 여기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로컬 미니멈이야. 주변에서 가장 작거나 같은 값 그렇게 할 수 있어. 두 번째. 그러면 fx가 있는데 그 x는 a 주변에 있는 놈이거든. fa가 있는데 fa가 가장 작거나 같아. 이런 거겠네. 단 x는 a 주변에 뭐 임의의 x. 아유 피곤하다.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래서 그 극대하고 극소는 그렇게 딱히 미분 가능성이랑은 상관이 없는 거야. 뭐 이렇게 돼 있는 함수가 있대. x는 a가 있댄다. 그럼 a 주변에서 가장 작거나 같은 값이 여기 있는 거니까 x는 a에서 극소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극소값 극대값은 함수값이야. 따라해봐. 함수값. 함수가 정의가 안 돼 있으면 안 되겠지. 그거는 맞아. 그래? 그러면 이 야릇한 함수를 데리고 올까? 맥한더 V? 뭐 이런 느낌인데. 얘는 x는 a에서 그 값이 있어 없어? 있어. 극대야 극소야 메롱이야? 극대. 왜냐면 a 주변을 관찰했지. a 주변에서 가장 크거나 같은 값이 여기에 나 1등이야 이렇게 있잖아. 1등이야 이렇게 있는 거니까 x는 a에서 극대야. 됐네. 미적분에 참 많이 나와.
미분이 불가능한 함수를 던져놓고 심지어 불연속인 함수를 던져놨는데 막 극과 구해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애들이 왜 이런다고. 이론은 아는데 실제에서는 털리는 아주 재밌는, 그래서 내가 먹고 사는 그런 느낌이지. 얘는 상수함수 그려놓은 거야. x는 a에서 극값이 있어? 있어. 극대인지 극소인지는 모르겠지만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에 같다가 있잖아. 같다가 있는 거라서 얘는 x는 a에서 극대값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극소값이라고도 할 수 있어. 대표적으로 극값을 갖는 x를 구해라고 얘기를 하거나 극값을 갖는 x를 순서대로 α1, α2, α3, α4라고 하자, 이런 문제를 많이 봤을 거라고. 이때 빼먹지 말라고. 이런 거. 됐지? 됐어. 다음 코스. 그 지점 하나만 갖는 거지. 극대인지 극소인지는 모르지만 극점을 갖는 x를 구하라 했을 때 한 개로 카운팅 되는 거지. 두 개는 아니지. 그러니까 극대값의 개수랑 극소값의 개수가 아니잖아. 극점을 갖는 x 좌표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맞다고. 극대도 되고 극소도 된다고. 엄청 많지. 맞지. 모든 점은 다 되지. 그 얘기는 그거는 맞지. 됐지? 됐어요. 미안. 나쁜 아이지. 3번이냐? 퀘스천. 참이야 거짓이야? 아니지.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지? 따라해봐. 조심한다. 다시 조심한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연속 불연속이란도 좀 관련이 없었고 미분 가능성이란도 관련이 없는 게 극값의 정의였는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거는 연속함수에서 많이 묻잖아. 그치? 연속함수에서 묻는 거니까 연속함수에서의 극소는 감소했다가 증가하면 극소, 증가했다가 감소하면 극대, 대충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이제 미분이 가능한 함수에서의 극대와 극소를 따지려면 미분에서 0되게 하는 값을 찾는 게 중요한 거야? 그 전후 부호 바뀌는 게 중요한 거야? 둘 다 중요한 거야. 둘 다 중요한 건데, 일단 미분에서 0되게 하는 값을 찾고 and 주변 부호를 조사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f'x가 대충 lnx 더하기 1 이런 게 나왔다고 치자고. 그러면 얘가 0되게 하는 x값은, 아이고야, 하필 또 플러스 1을 해가지고 귀찮네. 2분의 1이잖아. x값이 2분의 1이니까 여기에 0되게 하는 x가 2분의 1이에요. 도함수의 부호를 결정하는 것은 이놈의 계형일 텐데, lnx가 대충 이렇게 생겼으니까 y는 x 취급을 해서 수능 풀 때는 이렇게 하자고. 찍 해놓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질 거니까 2분의 1에서 극소를 갖는다 라고 판단할 수 있고, 가장 안전한 건 뭐가 있어? 증감표, 그게 있겠지. 오케이, 증감표가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증감표를 놓고 하면 되겠고. 근데 미분이 불가능한 함수에서도 극값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미분 가능성이 오리무중이 되잖아. 여기부터 안녕이지. 이것부터 안녕이 있는 거니까 미분에서 0되게 하는 값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부호를 관찰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도함수의 부호인 거지. 그러니까 양에서 음으로 바뀌는지, 도함수의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는지, 가운데 0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소리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건지 도함수의 부호를 관찰하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겠네. 그럼 얘는 이런 느낌이기도 해. x는 a에서 아예 정의가 미분계수가 없는 상태일 수 있잖아. 미분계수가 없는 상태일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f'x가 이렇게 있대. 근데 여기가 이제 정의가 좀 미분계수가 없잖아. 여기가 x는 a. 그러면 리미트 x를 a 왼쪽에 보냈을 때 도함수를 보내보면 fx라고 할까? 아이 피곤하네. 잠깐만 이걸로 하면 좀 그렇잖아. 이걸로 하면 그렇다. 아무튼 일단 이렇게 정의하자고.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 위주로 관찰을 해보자. 뭐 그렇게 하자고. 얘는 좀 이따 들도록 하고. 됐지? 다음 거 합시다 이제. 5번째. 합성함수의 극대화 극소. 수투에서는 뭐 잘 안 나왔는데 잘 나오겠지 뭐 이제. f의 gx가 있어. 얘를 미분을 해. 그러니까 f'의 gx, g'x. 얘가 합성함수 미분을 친 거야. 합성함수 미분을 쳐놨는데 합성함수의 극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일단 요 합성되어 있는 함수 이거 hx라고 하면 이 hx의 극대화 극소를 찾는 거니까 얘가 0되게 하는 값을 찾고 그 주변 부호를 관찰하는 것이 일단 기본일 거야. 미분이 가능한 함수에서는 얘가 0되게 하는 값을 찾고 그 주변 부호를 관찰을 한다. 이걸 거야. 이건데 얘가 0되게 하는 값은 네가 0이 되는 거랑 네가 0이 되는 거 두 개가 있을 거라고. 잘 들어. 그럼 얘가 0되게 하고 있는 것은 g라는 함수가 극값을 갖는 x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g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얘는 극값을 지금 안 갖잖아.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이고 여기도 뭐 뭔가 마찬가지일 것 같아.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번에 그 문제 풀 때 내가 얘기를 했었지. 첫 번째 뭘 찾으라 했더라? 속함수가 극값을 갖는 x. 그게 첫 번째 후보. 그랬지? 속함수 gx가 극값을 갖는 x. 따라해봐. 속함수가 극값을 갖는 x. 다시 속함수가 극값을 갖는 x. 두 번째 겉함수가 f니까 f가 x는 a에서 극값을 갖겠대. 그러면 속함수 또 속함수야. 속함수 gx가 a를 만족하는 x 여기가 관건이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다시 속함수가 극값을 갖는 x 그 다음 겉함수가 극값을 갖잖아. 속함수가 걔를 만족하는 x.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두 가지를 찾는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미분이 불가능한 함수에서도 극값을 논할 수 있기 때문에 속함수가 극값을 갖는 x 찾고 겉함수가 극값을 가지면 속함수가 걔를 만족하는 x를 찾은 후 따라해봐. 다 조사한다. 다시 다 조사한다. 일일이 여기다 기대놓고 따지라는 얘긴데 미분이 불가능했을 때는 A에서 미분계수가 아까 내가 쓰려다 만 건데 미분계수가 없을 수도 있잖아. 그때는 어차피 A 주변으로 보낼 거기 때문에 극한으로서 부호를 조사하는 거야. 뭐로서 부호를 조사해? 극한으로서 부호를 조사하는 거야. 다시 속함수가 극값을 갖는 x와 겉함수가 극값이 있으면 속함수가 걔를 만족하는 x 이 두 개를 기준점을 삼아서 극값을 조사해 본다. 요게 핵심이야. 예를 좀 들어볼게. 좀만 참아라. 흐름이 끊기면 안 돼서 해야 돼. 겉함수가 x는 a에서 극값을 가지고 있어. 그때 속함수가 걔를 만족하는 x를 주목하자. 방금 그랬지. 그 예를 지금 들 생각이야.
속함수가 걔를 만족하는 x인 b를 주목해보자. 그 소리야 지금. 이해했어? 다시 겉함수가 그 값을 가졌지. 속함수는 그 값이 없잖아. 겉함수가 그 값을 가졌어. 속함수가 걔를 만족하는 x에서 팝성함수의 그 값을 조사해보자.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제 이 부호를 조사를 할 텐데 f의 gx 여기는 잘해야 돼. 수투에서 많이가 아니라 못 봤지. 못 봤기 때문에 좀 잘해야 돼. 그러면 x는 b에서 얘 부호를 관찰할 거기 때문에 이제 x는 b 위주로 지금 볼 거야. 그러면 주변을 관찰해 보면 x는 b 주변에서 여기 있는 속함수는 여기를 가지고 볼래? 따라해봐. 속함수의 도함수. 다시 속함수의 도함수. 이거잖아. 그러니까 b 주변에서 얘는 증가니까 얘는 무조건 플러스 아니냐? 얘가? 무조건 플러스니까 여기는 플러스를 곱할 놈이라서 이런 경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만약 이게 이렇게 돼 있더라도 얘가 B 주변에서 증가인 게 분명하니까 도함수가 대충 0보다 크거나 같잖아.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게 양수라는 게 분명하다고. 주변에서는. 따라해봐. A, B 주변. 주변이라고. B가 아니라 B 주변에서만 관찰하면 되는 거잖아. 그 값의 정의가 그러니까. 그래? 얘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더라도 X는 B 주변을 관찰해보면 감소 상태니까 여기는 뭐로 확정이야? 마이너스로 확정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면 얘는 그대로 타고 가는 거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데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면 반전만 될 뿐이라고. 맞불로.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얘 부호인 거네. 얘 부호를 따지러 갈 거야. 이제 오케이 알았어. X를 B로 보낼 거야. X를 B로 보내는데 이제 조금 기분이 안 좋은 게 X를 B 왼쪽으로 보내면 GX의 치역이 F 도함수의 정역이 되는 거라서, 다시 GX의 치역이 F 도함수의 정역되는 거라서 GX의 치역이 어디로 가는지를 봐야 해요. X가 B 왼쪽으로 가면 GX의 치역은 어디로 가는 상태야? A보다 작은 쪽으로 가는 상태지. A보다 작은 쪽으로 가는 상태니까 A보다 작은 쪽으로 가는 상태에서 위를 쳐다본다? 근데 우리는 F를 볼 거야? 도함수를 볼 거야? 도함수를 볼 거야? 그럼 얘는 증가해? 감소해? 형 감소잖아. 다시 X가 B 왼쪽으로 가면 X 왼쪽으로 갔지. X 왼쪽으로 갔을 때 위에를 쳐다보는데 도함수를 봐야 된다고. 그 여기는 감소했다 증가하잖아. 도함수의 부호가 양이야 음이야? 음이지. 그러니까 여기는 음이라고. 그 다음 이번엔 X 오른쪽으로 가. X 오른쪽으로 가면 A보다 큰 쪽에서 가잖아. 속함수의 치역이 겉함수에 정역되는 거니까 이쪽 정역으로 왔을 때는 A보다 큰 쪽에 다가가는 상태라고. 근데 우리는 F를 보는 거야? 도함수를 보는 거야? 도함수를 보는 거지? 여기 위를 쳐다봤을 때 도함수의 보호를 봐야 돼. 여기 증가 상태니까 양이야 음이야? 양이지? 여기는 양수. 따라서 흰색 그래프였을 때는 X는 B에서 극소를 갖는다 라고 얘기할 수 있네. 맞지? 극소를 갖는다. 그 다음에 그 파란색이나 하자. 파란색에서 보자. 파란색에서는 G'X가 B 주변을 관찰해보면 B일 때 0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B 주변을 관찰해보면 이게 음인 게 분명하거든. 여기는 음으로 확정이야. 여기 결론을 내줘야지. 극소. X는 B에서 극소. 잘했다. 근데 또 가. B 왼쪽으로 갔을 때는 A보다 큰 쪽에서 다가가는 상태가 되네. 그래? 그러면 B 왼쪽으로 보냈을 때 A보다 큰 쪽에서 다가가는 상태니까 위를 쳐다봐. 도함수의 보호는 양수. 맞지? 양수가 되는 거니까 그건 양수야. 그 다음 B 오른쪽에 갔을 때는 얘는 A보다 작은 쪽에서 올라가네. 속함수의 치역이 겉함수에 정역되는 거니까 이쪽으로 왔네. A보다 작은 쪽이 일로 갔겠지? 그때 뭘 쳐다봐야 돼? 도함수를 쳐다봐야 돼? 양이야 음이야? 음이야. 옳지. 잘했어. 이렇게 되네. 그러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데 여기 마이너스를 곱했어. 앞에 있는 부호가 반전되겠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거니까 뭐야? 극소 이렇게 판단하자는 거지. 이해했지? 그러니까 겉함수가 극값을 가질 때 속함수가 걔를 만족하는 x를 조사해야 되는 이유는 이런 게 있나 봐. 이런 게 있나 봐. 치워. 그냥 하면 돼. 하면 돼, 얘. 또 해, 얘. 어떻게 장난치지? 이렇게? fx? 기분 나쁘게 이렇게 할까? gx? 이번에는 쟤는 겉함수가 극값을 가질 때 속함수가 걔를 만족하는 x를 주목했던 거였어. 첫 번째 뭐가 있더라? 속함수가 극값을 갖는 x, 여기가 주목할 지점이었잖아. 속함수가 극값을 갖는 x니까 이번엔 여기를 x는 a라 할게. 속함수가 극값을 갖는 x니 여기 x는 a를 주목할 거야. 맞지? 이제 또 놀아야 되는 거는 여기지. 여기다 왼쪽 오른쪽 하기 불편하니까 여기다 써줄게. x는 a를 주목할 거야. 그리고 얘 부호를 관찰할 거네. 일단 얘부터 기분 나쁘지. 얘부터 기분 나빠. x는 a로 보내는데 얘가 a 주변에서 감소했다 증가하는 거니까 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어요. 우리 여기를 조사하기로 했잖아. 얘를 조사하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확정이야. a 주변에서 a 왼쪽에서는 음수고 a 오른쪽에는 양수야. 이 말이 뭐냐면 리미트 x를 a 왼쪽에 보냈을 때 g'x의 부호는 음수야 라고 판단하자는 소리야. 지금 이 그림으로 그린 게 극한을 보내라는 게 그 소리라고. 주변으로 간다는 얘기가. 그 리미트 x를 a 오른쪽에 보냈을 때 g'x가 0보다 크다는 얘기라고. 됐지?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도함수가 불연속인 함수가 뜨면 얘를 못하는 거야. 존나 어려워지는 거야 이제 그때부터. x제곱 sin x분의 1 그런 것처럼. 왜? 미적분 쉬울 줄 알았어 그러면? 여기까지 됐지? 일단 된 거야. 그거는 극히 특별한 함수잖아. 진동불연속은 특별한 함수이기 때문에 그 특별한 함수는 배제하고 일단 가자고. 내겠어? 낼지도 모르지. 항상 내겠어 그러면 내더라고. 하여튼 그래. 여기는 그렇고. 왼쪽 이제 뭘라 그랬어? x는 a에서 볼 텐데 속함수의 치역이 겉함수의 일단 정의역이 돼요. 물론 도함수의 정의역이긴 하지만. 그러면 x는 a로 보낼 때 b로 가는 거라서 b가 어디 있는지 지금 얘가 모르잖아. 그 케이스 분류를 해볼게. 첫 번째, b가 여기 있는 경우. 그래? 근데 x를 a로 보냈을 때 극소값을 갖는 거니까 이 gx의 치역은 항상 b보다 크거나 같지 않니? 정확히 말하면 b보다 크지? a 주변으로 보내면 b보다 크잖아. 따라해봐. b보다 크다. b보다 크다. 그 속함수의 치역이 b보다 큰 거야. 걔가 뭐가 된다고? 정역이 된다고. b보다 큰 쪽에서 온다? 위에를 쳐다봐라? 도함수를 봐야지. 양이야 음이야? 오지. 양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양 어디 갔어 너? 양이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여기 하자고. 다시 x를 a로 보내면 속함수의 치역은 b보다 큰 쪽에서 가고 있어요. b 오른쪽이지. 그래? 그럼 이제 해보자고. b 어디로 간다고? 오른쪽으로 간다고. b 오른쪽에 갔을 때 위 쳐다봐. 도함수의 부호야. 양이야 음이야? 너는? 여기는 계속 유지. 야, 노란색 그대로 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그러니까 증간표를 쓰는 것도 좋은데 일단 뭐 알아야 쓰지. 이렇게 가면 플러스에서 너를 곱한 거니까 이 부호가 그대로 유지가 돼서 극소값을 갖는구나. x는 a에서. 여기는 반전이 되겠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겠지. 그럴 때는 극대값을 갖는구나. 여기를 알 수 있네.
따라왔어? 이제 보스 그럴 것 같지 않니? 최종 보스 B 또 봐. X가 A로 갔어. B보다 큰 쪽에서 가지? 따라해봐. B보다 큰 쪽. 지금 세 군데 모두 얘가 치역이 B보다 큰 쪽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일로 오면 계속 오른쪽밖에 안 봐요. 계속 오른쪽밖에 안 봐요. 계속 오른쪽밖에 안 봐요. 오른쪽으로 보면 양이야 음이야? 음이지? 감소잖아 여기가. 감소니까 여기가 음인 거야. 그냥 극소야. 되겠어? 된 거야? 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구나를 아셔야 해. 주변에서 가장 크거나 같은 값, 주변에서 가장 작거나 같은 값 이런 거니까 합성함수의 극대극소는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보겠다. 그래서 왜 이렇게 뽑히는지 알겠지? 겉함수가 극값을 가져 속함수가 걔를 만족하는 x 그 다음 속함수가 극값을 갖는 x 지금 다 극값을 가잖아. 그래서 여기 그래. 뭐 어디? 내가 잘 이래. 극대. 미안해. 고맙다 신원아. 그래. 이렇게 되는구나. 하지만 지금 보듯 미분이 불가능해도 좋을 때가 아닌데 형 미분이 불가능해도 됐지. 그 값을 찾았어. 왜? 주변으로 보내는 거니까.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다. 도함수가 불연속인 함수를 만난다. x제곱 sin x분의 1처럼 x가 0으로 가면 여기가 지랄 발광하는 이런 그래프를 만나잖아. 그러면 따라해보세요. 조심한다. 그래. 그래서 가장 안전하게 가는 방법은 속함수가 그 값을 갖는 x 찾고 지금처럼 겉함수가 그 값을 가지면 속함수가 걔를 만족한 x를 찾아서 다 조사하는 게 가장 안전한 거야. 이게 안전해. 왜 안전하다는 표현을 썼냐면 사실 그게 답이거든. 속함수가 극값을 갖는 gx가 극값을 갖는 x를 a, b라 하자.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겉함수가 극값을 갖는데 속함수가 걔를 만족하는 x가 ac라고 하자. 이렇게 그럴 수 있지. 겹칠 수 있잖아. 얘도 지금 보면 겹쳤잖아. 뭔가 겹쳤잖아. 따라해보세요. 합집합. 여기가 결론이야. 속함수가 극값을 갖는 x를 찾았지. 겉함수가 극값을 갖는데 속함수가 걔를 만족하는 x를 찾았지. 얘는 극값의 후보가 아니야. 다 극값이야. 이 두 개 뭐라고? 합집합. 그러니까 A, B, C 이 세 군데가 극값을 갖는 거야. 옛날에는 그래서 이거를 암기해서 풀었으면 30번을 풀던 29번을 풀던 되게 빨리빨리 나왔거든. 극값을 만족하는 x좌표를 순서대로 알파1, 알파2, 알파3라 하자 했으니까. 요즘엔 그렇게 안 된다. 요놈들이 그딴 그 나같이 못된 새끼들이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그렇게 안 하고 극대값을 갖는 걸 순서대로 극소값을 갖는 걸 순서대로 조사를 할 수밖에 없지. 이제 다 데리고 와서 다 조사해야 되지. 그러니까 암기해서 문제가 풀리도록 안 내요. 안 내니까 알고는 있으되 후보 찾아놓고 전부 다 조사를 하자. 그럴 각오로 덤비라고. 그래서 조사하는 방법을 지금 알려주는 거야. 되겠어요? 그걸 알려준 이 방법은 그래프로서 하는 방법도 있고 수식으로 깡으로 그냥 해야 되는 방법도 있어. 그래프 그리기가 되게 힘들 수 있잖아. 지금이야 내가 지금 이쁜 걸 지금 들여놨는데 그래프가 이제 막 워이 갔다가 지랄 발광할 수 있잖아. 그럼 그래프 그리다가 집에 가야 돼. 그러니까 수식으로서 판단해야 될 수도 있고 수식으로 할 때는 따라해보세요. 극한을 보낸다. A를 때려놓는 게 아니라고. 미분 불가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얘처럼 극한을 보내서 조사하는 거라고. 써놔. 오케이, 써놓으세요. 아유, 문제 풀어봐야 알아. 실컷 얘기해봐야. 그 느낌이 들지? 극대와 극소에서는 미적분 고유의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배움으로 합성함수의 극대 극소가 당연히 출제될 수밖에 없고 수트에서 안 물어보니까 여기가 중요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편곡점 변화의 변화
를 봅시다. 네모 4냐? 6이냐? 벌써 거기까지 갔냐? 뭐 뉴스를 보면 그런 말 많이 있잖아. 한국 경제가 이제 변곡점을 맞이하여 뭐 이런 말 많이 있잖아. 변화의 변화를 맞이하여 뭐 이런 거지. 자, 변곡점을 하려면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이것의 정의부터 해야 돼. 아이쿠. 아래로 볼록의 정의는 승원아? 아래로 볼록해요 말고. 아니 아래로 볼록의 정의. 그러니까 승원이가 하고자 했던 얘기는 이거지. 아래로 볼록은 매 순간순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하는 상태예요. 그 도함수가 증가해요. 이기도함수가 0보다 커요. 그 얘기하고 싶었던 거 아니야? 맞지? 맞아. 이제 유창이가 얘기해 줄 거야. 아래로 볼록의 정의. 아, 그 젠슨의 부등식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거는 성질이고. 아, 뒤부터 물어봐야지. 신원아, 아래로 볼록의 정의? 그거 성질이고. 윤찬아, 아래로 볼록의 정의? 소연아, 아래로 볼록의 정의? 이렇게 하자고. 여기 A점을 잡고 여기다 할까? 여기 A점을 잡고 B점을 잡아. 그러면 두 개를 연결한 선분 아래에 곡선이 있지? 이렇게 아래를 보려고. 걔가 정이야. 그러니까 선분 AB 아래에 호 AB가 있다. 이게 그냥 정이야. 원이 아니어도 호라는 표현을 쓰나요? 네, 곡선에서 호라는 표현을 써요. 호 AB가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 위로 블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생겨 있을 거니까 반대가 되겠지. 선분 AB 아래 위에 호 AB가 있다. 이런 말을 하면 되겠네. 그래서 이제 묻기로는 이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에 대한 얘기를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묻게 돼. 도함수를 가지고 설명한 거는 아까 설명했으니까 이제 다른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중이야. 그래, 그러면 아래로 볼록을 이렇게 하나 만들자. 증가함수랑은 좀 관련이 없지. 아래로 볼록에 얘는 증가하고 아래로 볼록으로 감소하는 뭐 이런 것도 있을 거니까 증가감소랑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은 이제 상관이 없어. 나는 계속 설명을 아래로 볼록으로만 할 테니까 위로 볼록인 건 네가 따로 정리를 하면 돼.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어. 이렇게. 그 정의상 뭐 이렇겠지. 선분 AB 아래에 호 AB가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이제 평균 배널과 순간 배널의 관계를 통해서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그러면 평균 변화율 F의 A보다 B가 더 크다 할게. F의 A가 있고 B 빼기 A를 했지. 평균 변화율은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이고 순간 변화율 F 프라임 A가 있으면 이게 더 커 라고 할 수 있네.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의 크기 비교를 하면 된다. 근데 가끔 이제 또 야구르지롱에서 여기를 낼 때가 있어. 이렇게. 그러면 F 프라임 B였다면 이게 더 높겠네. 이렇게.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의 크기 비교가 나왔잖아. 그러면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를 나타내는구나. 기억하자고.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 두 개의 크기 비교를 하면 된다. 그 다음
접선 얘기 좀 할게. 화이팅. F'A X-A 더하기 FA. 읽어봐. A, FA에서의 접선의 방식을 쓴 거지. 그 접선에 함수값들을 막 찍어낸 거 같지. 결국 접선 쓴 거지. 접선 쓴 거야. 접선 쓴 건데 이제 태욱이 동생이 와서 이렇게 바꿨대. 그러면 A, FA에서의 접선이 있는데 B를 집어넣은 것 같지 않니? B의 접선에 대한 함수값. 읽어봐. B의 접선에 대한 함수값. 기출이야. 다시. B의 접선에 대한 함수값. 접점이 뭐야? A, FA. 접점의 X좌표는 뭔데? X는 A. 읽었지? 그래. 그러면 아래로 볼록인 얘를 다시 한번 해보자. 여기가 A점, 여기가 B점, 여기가 A, 여기가 B야. A, FA에서의 접선은 이렇게 생겼어. 이 말과 똑같은 표현인데 B의 A, FA에서의 접선에 대한 함수값은 여기에 있지 않니? 이렇게? 아까 접선 얘기할 때 내가 그래서 변곡점 얘기할 때 근사값을 구할 때 얘는 그 과소포장이 된 거야. 함수값이 훨씬 크잖아. 과소포장이 된 거야. 얘는 과소포장이 된 거라서 이렇게 할 수 있겠네. 여기 함수값이 B, FB니까 함수값은 FB예요. 스타보다 FB가 더 높지 않니? 더 위에 있잖아. 얘는 과소포장된 놈이니까. 이런 표현을 조심해라. B에서의 함수값이랑 B에서의 접선에 대한 함수값에 크기 비교를 해놨으면 얘는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표현하고 있구나를 기억해줘. 등호가 붙어도 상관은 없단다. 직선이었으면 똑같을 거니까. 됐지? 등호를 일단 그 직관적으로 빼놓고 설명을 하고 있어. 그러면 얘를 그 선생 어차피 왼쪽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똑같은 거 맞기는 맞거든. 왜냐하면 B가 A보다 큰 게 분명하다면 얘를 이제 빼러 가. F의 B에서 FA를 뺐지. 빼고 B 빼기 A로 나눠. 그 F'A가 있어요. 이렇게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순간 변화율이랑 평균 변화율의 크기 비교를 해놓은 거라서 저쪽으로 귀결되는 건 맞는데 좀 불편한 게 그러면 이 방식으로 데리고 오려면 B가 A보다 클 때, B가 A보다 작을 때, B가 A랑 똑같을 때 나눠가지고 뭔가 풀어야 된다는 느낌이 든다고. 저쪽으로 제끼려면.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얘를 그대로 읽어내는 게 편할 때도 있기 때문에 B의 접선에 대한 함수값과 함수값의 크기 비교를 하면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나타내준다. 이렇게 머릿속에 입력을 딱 해놓으라고. 그래야 편할 거야. 메모하시고. 네 번째. 아이씨.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가는데 여기에서의 첩선 이렇게 있었지. 얘는 변화의 변화가 과대 포장된 거에서 과소 포장된 것으로 바뀐다. 아까 잠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변곡 접선의 특징은 뚫리는 접선이야. 뚫접 이런 소리야. 변곡 접선의 특징은 뚫리는 접선이다. 그거 좀 기억해 주자고. 이게 좀 귀찮아. 왜 귀찮냐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접선은 이렇게 생겨서 이런 식이거든. 여기를 LX라고 하자.
이거를 fx라고 하자. 하나 더 보지. 이렇게 있고 빨간색으로 여기를 lx라고 하자. 그럼 여기를 a라고 해. 그럼 x는 a 주변을 관찰해 보면 fx가 lx보다 항상 크거나 같지 않니? 이렇게 돼 있잖아. a 주변을 관찰해 보면. 그래? 여기는 x는 b를 두자고. 여기 주변을 관찰해 보면 여기 fx야. fx가 있고 lx가 있고 그러면 lx가 항상 크거나 같다? 반대의 범위를 가지고 있지. 근데 쟤는 아니야. 쟤는 아니야. 그러니까 요쪽 여기를 c라고 하면 여기 fx 접선을 lx라 해. fx에서 lx를 빼. 이게 있지. 그 리미트 x를 c 왼쪽으로 보내. 너를 c 왼쪽으로 보내게 되면 이게 l이 커 f가 커. l이 더 크죠. l이 더 큰 거니까 네가 더 커? 네가 더 큰 거니까 양이야 음이야.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 다음 리미트 x를 c 오른쪽에 보냈어. fx 빼기 lx가 있어. 그 얘는 이번에 l이 더 작단 말이지. f가 더 크잖아. 그러니까 너는 양수. 그러니까 얘처럼 fx에서 lx를 뺀 게 있는데 특정한 값으로 이제 보냈단 말이지. x를 a로 보냈어. a로 보내면 대충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러면 되지 않겠니? 맞지? 항상 이럴 거니까. 근데 여기도 리미트 x를 a로 보냈어. fx에서 lx를 뺐어. 이쪽을 보내보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랬을 거란 말이지. 이런 표현이 나오면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접하는 선인 접선에 대한 얘기로구나를 알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x는 c가 뭐일 확률이 높다? 변곡점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이해했어요? 오케이. 메모하세요. 뚫리는 접선이라는 얘기는 저기까지는 이해하자. 다섯 번째. 좀 귀찮지? 전세내 부등식. 쟤는 가장 대중적인 건 평균에 대한 함수값이랑 함수값의 평균을 비교하는 것. 여기가 가장 대중적이고 그동안에 교육청 기준으로 몇 번 나왔어? 평가원에서는 나온 적이 없어. 한 번도. 논술에서는 나왔어. 중요하겠지 뭐. 중요하니까 했겠지. 여기가 A, 여기가 B.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의 정의를 얘기하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선을 그어서 선분의 AB 아래에 뭐 호 AB가 있으면 되겠지 뭐. 그런 얘기지. 그래서 여기를 A라 하고 여기를 B라 하고 쭉 나눠서 평균에 대한 함수값을 찾아보면 여기 있겠구나. 그 다음 FA라 하고 FB라 하고 함수값의 평균을 찾아보면 여기랑 여기랑 길이가 같아야 되는 거니까 하여튼 여기 평균의 함수값은 여기 있겠구나. 그러니까 2분의 FA 더하기 FB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써내려가면 되겠네. F에 2분의 A 더하기 B 평균에 대한 함수값과 함수값의 평균 FA 더하기 FB 이게 있대. 그러면 보시다시피 평균에 대한 함수값이 더 크니까 이런 걸 만족하게 되면 아래로 볼록이겠구나?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고 등호가 붙더라도 등호가 붙으면 이게 직선이라는 얘기니까 뭐 대충 아래로 볼록이겠지 뭐 이렇게 판단해도 좋다고. 됐어요? 됐어요. 확장.
얘는 임의의 내분점에 대해서도 성립한다는 것도 기억해줘. 아직은 나온 적이 없는데 수능 기준에선 그래. 여기를 이렇게 자를까? 이렇게 잘라서 2대 1 정도로 내분하게 되는 지점을 찾자. 그러면 평균이 아니라 2대 1 내분점에 대한 함수값을 볼 거거든. 그러니까 3분의 2b 더하기 a니까 a 더하기 2b. 여기에 대한 함수값은 여기 있어요. 여기 동그라미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2대 1로 분할해야 되는 거잖아. 함수값을 2대 1로 분할해야 되는 거니까 뭐 이쯤 여기가 2대 여기가 1 이렇게 분할을 하겠지. 그럼 여기 쪼로로 가서 직선이 만날 거니까 여기에 하트가 있는 상태로 볼 수 있어. 괜찮아? 그럼 내분점에 대한 함수값과 함수값의 내분점을 비교해도 좋다. 내분점에 대한 함수값은 읽어내야지. 이렇게 얘를 보고 그 선분의 AB를 여기를 2대 1로 내분점이구나. 이거를 이제 알아먹으셔야 되고, 내분점에 대한 함수값이 있고, 근데 함수값의 내분점은 이제 y좌표 기준으로 내분점을 치는 거니까 3분의 2배의 fb 더하기 fa 이렇게 해놨잖아. 그러면 함수값의 내분점이 더 크지 않냐? 이렇게 인정을 해도 좋겠다. 여기도 되겠어? 이렇게. 근데 내분점의 틀을 지금 보면 얘 이런 식이거든. 3분의 1 a에다가 3분의 2 b예요. 이렇게. 너랑 나랑 개수의 합이 얼마야? 1이지 1. 따라해봐. 개수의 합이 1. 다시 개수의 합이 1. 개수의 합이 1. 아는 것 같지? 다시 개수의 합이 1. 그러니까 t에 a에 1 빼기 t에 b라고 쓰고, 단 t가 0에서부터 1까지 내지는 얘가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내지는 이런 표현이 뜨면 너랑 개수의 합을 1로 만들어 놨고 t가 0과 1 사이에 있는 거니까 a가 3분의 1이면 너는 3분의 2, a가 4분의 1이면 너는 4분의 3이라는 걸 안다. 그러면 얘는 a, b를 뭐 한 거야? 내분해 놓은 거야. 그 내분점들을 엄청 많이 모았어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 따라해봐. 내분점을 엄청 많이 모았어요. 그래서 벡터 관점으로 보면은 이 벡터는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하기도 하는 거야. 이렇게 쓰면 선분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야. 아니야? 왜 기하는 기하야? 어찌합니까? 기하 했잖아. 안 했어? 이렇게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졸려? 아이 졸려. 위치 벡터는 좌표야. 위치 벡터는 좌표니까 여기에다가 위치 벡터를 깔아. 이렇게 하면 OA 벡터고, OA 벡터를 A 벡터라고 쓴 거야. 이렇게 하면 OB 벡터고 B 벡터라고 쓴 거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선분의 방정식을 표현하고 싶다는 거지. 그 내분점들을 모아놓은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미 X 벡터를 T A 벡터, 그 벡터 표현이 엄청 좋은 거야. 1 빼기 T의 B 벡터라고 쓰는 순간 단 T는 0과 1 사이 이렇게 쓰잖아. 요거의 방정식이야. 선분의 방정식. T가 0이잖니? T가 0이면 여기는 그냥 B 벡터야. 여기 요 점. T가 1이잖니? 여기 1이고 빵이니까 요 점. 요거 나타내는 거야. T가 막 움직이잖아. 그러면 여기 다 찍어내는 거지. 선분의 방정식. 그럼 T가 0보다 작거나 T가 0보다 크잖아. 하나는 이쪽, 하나는 이쪽을 나타내는 거야. 이건 벡터 관점인데 벡터 관점이 아니라 이렇게 쓰더라도 알아먹어야 된다고. X좌표를 내분점해 놓은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라고. 맞지? 맞아. 그래서 다음 괜히 또 기하를 했나 싶기도 하고. 이렇게 걸잖아. 읽어내면 된다. 내분점에 대한 함수값이다. 이렇게 읽어내면 되는 거야. 그 다음 함수값의 내분점은 이렇게 씁니다. F에 A가 있고 여기 T를 받고, 이 표현이 더 훨씬 편한 거야. 안 편해? 1 빼기 T에 FB가 있지. 이렇게 이제 읽어내면 된다. 함수값의 내분점이라고 읽어낸다. 그러면 위의 상황이라면 함수값의 내분점이 더 큰 것이므로 아래로 볼록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
됐어. 됐어. 되게 다양한 표현을 하고 있군요. 맞아. 맞아. 다양한 표현을 하고 있어. 여섯 번째. 아이 참. 기울기 비교. 이 비교하는 방식이 얘가 좀 여러 개인데 그냥 뭐 편한 것만 하자. 일단 아래로 볼록하는 함수의 특징은 매 순간순간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해요. f'x가 증가해요. 그래서 이궤도 함수가 0보다 커요.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 이궤도 함수가 0보다 크다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이 두 개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있고 이 두 개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있으면 노란색보다 빨간색이 더 큰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여기를 A라 하고 여기를 B라 하고 여기를 C라 해요. 이렇게 노란색 직선의 기울기는 B 빼기 A분의 F의 B 빼기 F의 A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묶자. 여기를 묶으면 F의 C 빼기 F의 B가 있고 C 빼기 B 이게 있으면 빨간색이 높아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나 봐. 그럴 수 있나 봐.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 얘가 그 거식이 뭐야? 미분이 가능한 함수라고 치면 이 노란색은 여기는 접선의 기울기로 바뀌어. 순간 변화로 바뀐다고. 여기를 D1이라고 할게. 빨간색 접선은 접선이 안 보이는데? 큰일 났네. 여기는 D2?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얘보다 얘가 크다는 말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 F'의 D1으로 대체가 되고 F'의 D2로 대체가 되는 거라서 오른쪽이 더 큰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소리지. 근데 이 전제 조건이 이제 순서가 이렇게 정렬이 돼 있다고 하면 D1보다 D2가 큰 채로 1로 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도함수가 저 구간 안에서 증가라는 얘기 아니냐. 도함수가 증가라는 얘기니까 아래로 볼록일 거 아니냐. 그 얘기를 간접 표현으로 해놓은 것 뿐인 거야. 됐지? 됐어. 이게 좀 명확하게 좀 돌아갔으면 좋겠고 가끔 이제 이렇게 내기도 해. 여기를 묶어놓고 여기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랑 여기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 똑같은 얘기겠지. 같은 얘기야. 묶어놓고 해도 너랑 똑같은 기울기를 갖는 게 여기 있을 거고 너랑 똑같은 기울기를 갖는 게 여기 있을 거니까 결국 여기를 D1, D2라고 박으면 같은 얘기잖아. 도함수가 증가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이다 라고 할 수 있어. 일곱 번째. 아이고, 이거 해야 되나? 이 넓이 비교가 그 노멀 모드가 있고 크레이지 모드가 있어. 그 노멀 모드부터 할 텐데 노멀 모드는 다음 것 같아.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렇게 생겼겠지. 여기가 A, 여기가 B. 이해를 돕고자 함수값이 양인 것만 썼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축과 둘러싸인 부호를 가진 넓이를 정적분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고 그 정적분의 결과가 있는데 아래로 볼록이라는 얘기는 정의상 호 AB가 현 AB 아래에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뭔가 넓이 관계를 쓸 수 있을 것 같지. 그럴 것 같아. 여기는 FA고 여기는 FB야. 그래서 쓰자.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구간에서만 얘기하는 거야. fx dx가 있어. 그 다음 fa 더하기 fb 함수값의 평균을 치고 거기에다가 b에서 a를 곱한 얘를 해보래. 그럼 이제 읽어내면 되거든. 왼쪽에 있는 게 어쨌든 부호를 가진 넓이니까 오른쪽도 부호를 가진 넓이로 해석하면 돼. 정적분이 떴잖아. 대충 넓이잖아. 오른쪽에 숫자가 떴잖아. 넓이로 해석하는 거야. 정적분의 결과가 떴잖아. 대충 넓이잖아. 오른쪽에 있는 문자 또한 넓이로 해석하는 거야.
그러면 이 관계를 쳐다보면 적분이 더 작잖아. 그래서 이렇게 쓰는 순간 넓이 비교를 했네. 사다리꼴의 넓이보다 정적분의 결과가 작네. 아래로 볼록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겠네. 위로 볼록이라면 구간 안에서 정적분의 결과가 더 크겠지. 이해했어? 이해했어?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을 사다리꼴의 넓이라고 볼 수도 있고. 끝까지 잘 봐. 근데 그 여기 있는 얘는요, 함수값의 대충 평균, 거기에 밑변의 길이를 구한 거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함수값의 평균은 여기에 있는 FA랑 여기 있는 FB랑 걔의 평균이니까 요쯤 있는 건가? 요렇게? 요렇게. 여기가 함수값의 평균일 거 아니냐. 함수값의 평균이랑 B 빼기 A를 곱했다는 말은 얘랑 비교한 것과 마찬가지네. 이렇게. 그 읽어낼 때는 사다리꼴로 읽어내는 게 편하겠지. 근데 직사각형으로 떠도 사다리꼴로 대체하면 되잖아. 졸려서 어떡하니? 너랑 넓이가 같은 상태가 되는 거니까. 맞지? 넓이 비교가 된다. 이게 노멀 모드. 정리해. 두 번째. 지금 이 말은 여기를 B 빼기로 나눴지. FA, FB 이거보다는 작다. 이 말과 마찬가지지. B가 A보다 크다고 하면 1로 보냈지. 혹시 이게 된다는 게 보여? 여기는 지금 이해했어. 요건 이해했어. 이거 보여? 평균에 대한 함수값이랑 B 빼기 A를 곱했으니까 뭔가 직사각형인 것 같은데? 평균에 대한 함수값이랑 이거를 곱했는데 얘가 더 크다고? 잘 안 보이지? 잘 안 보이네. 잘 안 보이네. 오 분 줄게. 확인해봐. 여보 미안해. 내가 빨게. 힘들다.
그림 그리니까 좀 애매하지 않니? 잘 찾아줘. 성원이 어때? 잘 찾아줘? 그래. 오, 쟤 켜져 있었니? 그럼 켜져 있으면 되지 뭐. 질문? 물론 이 가정은 계속 그 연속함수에서예요. 연속함수에서인데 요거 어디서 많이 봤을 텐데? 이거는 뭐 등호로 붙여 상관없어. 얘가 무슨 소리야? 적분에 관한 평균값 정리할 때 나왔을 텐데, 그랬을 텐데. 얘가 FC를 만족하는 그런 C가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얘를 내가 뭐라고 했냐면 함수값들의 뭐 평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니? 그러니까 대충 얘기하면 적분을 쳤는데 밑변으로 나눴잖아. 그 대충 높이잖아. 그런 놈의 평균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얘기 안 했어? 아니 얘기 안 했으면 지금 하려고 하는 거야. 얘기해 주라고. 안 했어? 그럼 지금 할게. 연속함수의 성질은 최대 최소의 정리, 사이값 정리, 적분에 관한 평균값 정리가 있어. 그 적분에 관한 평균값 정리를 할게. F가 연속함수야. 주어진 구간 A에서부터 B까지 연속함수라고 하자. 같은 그림을 그릴게. 이렇게 여기가 A. 자세한 증명은 좀 생략하고 알아만 먹게끔 얘기해 주려고 이렇게 이땐다. 증명을 할까? 아이씨. 아유, 왜 이렇게 할 게 많냐? fx dx가 있어. 얘를 b 빼기 a로 나눈 이 값은 fc와 같은 얘가 c가 구간 a, b 사이에 존재한다? 적어도 존재한다? 그 c가 a, b 사이에 하나 있다? 이게 적분에 관한 평균값 정리야. 이게. 근데 생각해보면 그럴 것 같거든? b 빼기 a를 이쪽으로 보내잖아. 보내면 b 빼기 a랑 fc를 곱했지. fc를 곱했으니까 함수값이랑 밑변을 곱했으니까 뭔가 직사각형의 넓이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거야. 그 연속함수면 이 어딘가에 이거의 넓이랑 똑같은 넓이를 갖는 게 어딘가에 있겠다는 거지. 이거랑 넓이가 같은 이렇게 그런 c가 a, b 사이에 있겠다는 거야. 인정할 수 있잖아. 이렇게 생긴다는 거지. 그 얘를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fx라는 것은 연속함수니까 최대 최소 정리에서 최소값보다는 크거나 같고 최대값보다는 작거나 같아. 그럼 부등식이 생기면 그 적분을 걸어도 부등식이 바뀌진 않잖아. 이렇게 되지. 이쪽으로 이렇게 보내. 이쪽으로 보내면 m에다가 b 빼기 a를 곱한 것 이게 있고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가 있고 너 나와봐. 이쪽은 라지 m에다가 b 빼기 a가 있어서 이렇게 이런 부등식을 만들 수가 있어. 그래? 그럼 가만 있어봐. m이 있고 b 빼기 a분의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가 있고 m 이렇게 된다는 얘기 아니겠니? 맞지? fx가 따라해봐. 상수함수가 아니라면 그러면 최대값이 최소값보다 큰 게 분명할 거 아니야. 상수함수가 아니라면. 그러면 너랑은 같아 달러? 다르지? 그리고
최소 것보다는 크고 최대 것보다 작은 이 두 개가 함수값이 다르잖아. 함수가 연속함수라고 그랬지.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이게 찌끄면 만날 것 같지 않니? 다시 사이값 정리가 연속함수에서 양끝점을 조사를 할 거 아니냐. FA랑 FB가 다르면 여기 찌끄면 만난다가 사이값 정리 아니냐. 그지? 근데 M하고 N을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만족하는 여기를 fx1이라고 하고 여기를 fx2라고 하면 결국 증명을 다 하고 앉았네? x1이랑 x2는 AB 안에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최소값이랑 최대값이 함수값이 다르잖아. 주어진 함수 연속함수라며. 찌끄면 만나겠지. 그 찌끄면 만난다는 게 이런 FC가 저거다나 존재할 거라는 거야. x1과 x2 사이에. 그 x1과 x2 사이에 존재하면 AB 사이에 있겠다는 거야. 이해했지? 그렇게 될 거라는 거지. 그 증명을 잠깐 끝냈거든? 근데 이게 지금 무슨 소리냐면 이 FC라는 것은 따라해봐. 함수값들의 평균. 다시 함수값들의 평균. 그 소리야. 이게 함수가 이렇게 단조 증가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냐. 이렇게 생겨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니냐. 이것도 보면은 그냥 이렇다 치고 똑같은 넓이를 갖고 있는 직사각형 대체가 될 거 아니냐. 그런 C값이 적어도 하나 있겠다는 거야. 여기 뭐 이렇게 많은데 아무튼 적어도 하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적분에 관한 평균값 정리고 이게 함수값들의 평균이야. 됐지? 여기까지 됐네? 일로 다시 와. 여기. 얘는 뭐로 읽어내면 되는 거야? 함수값들의 평균값으로 읽어내면 되는 건데 얘는 평균의 함수값보다 과연 네가 클까를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지? 우리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드리지 뭐. y는 x제곱이 있어. 여기는 0이야.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정전분을 좀 해보자. 이게 fx지? 이런 거 많이 보지 않니? 이렇게? 이게 뭔 소리야? 졸려? 적분에 관한 평균값 정리에 나오는 개를 쓴 것 같지 않니? b 빼기 a로 나눴지? a에서 b까지 적분 쳤지? 얘는 뭐를 의미한다? 함수값들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함수값들의 평균이지? 자, 질문. 이 함수값들의 평균은 0일까 아닐까? 아닌 게 중요한 거야. 즉 0이라고 착각할 것 같지 않니? 0 같지 않아? 아니 선생님 이게 y축 대칭인데 씨 함수값의 평균을 했는데 씨 0일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맞아? 시끄러워?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x제곱의 dx를 하고 2배를 칠 거니까 이거의 적분 결과 아니냐? 이 적분 결과가 뭐라고? 적분에 관한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이 새끼라고. 얘지? 얘를 내가 뭐라 했냐면 저 함수의 함수값들을 쫙 쌓아서 평균값이라고 그랬지. 근데 너는 3분의 1인데? 0보다 크거나 같지? 이 지점보다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지. 이거 이해해? 평균에 대한 함수값보다 크거나 같다고. 크거나 같다고. 이게 왜 왜곡이 생기냐면 볼록성 때문에 그래.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인 것 때문에 그래. 그래서 평균에 대한 함수값보다 이 경우라면 약간 오른쪽에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또 같을 수도 있기 때문에 크거나 같다가 둘 다 정상적이긴 한 거지. 그래서 평가원에 낸 적이 있어. 여기는 이해하기가 쉽다. 여기는 약간 크레이지 모드. 약간 헷갈리거든. 그림 그려서 지금 쳐다보면은. 이해된 거야? 써놔. 써놔. 쟤는 왜 꺼지지도 않고.
지금 우리는 그 변곡점을 하면서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함수의 다양한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다양한 표현들을 하고 있고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여기 같지.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건 여기 같은데. F가 X는 A에서 변곡점을 갖는다. F2'A가 0이다. 자, 낚일 준비 됐지? 낚싯대 들이울 거야. 제발 좀 물어줘라. 물어. 변곡점이면 이기덤수가 0이다. 참이야 거지지. 물어! 그렇지. 물었어. 거짓말이야. 잘 물었어. F가 X는 A에서 극값을 가지면 F'A가 0이야? 내 발음이 족같아? 다시. 뭘 생각해? F가 X는 A에서 극값을 가지면 F'A가 0이야? 아니지. 미분이 불가능하고 심지어 불연속의 함수에서 극값은 있었잖아.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뭐라 그랬냐면 그래. 전체적으로 그러면 극값을 찾는 것은 미분에서 0 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야? 주변 부호 바뀌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랬잖아. 따라해봐. 변곡점도 그러하다. 아이고 속삭이는 거 봐. 씨. 다시 변곡점도 그러하다. 결국은 미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변곡점이 있는 것 같지 않니? 왜? 한 번 했는데 한 번 하면 알아듣지 못하지.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산다니까. 변곡점이 아니야? 또 의심돼? 아래를 볼록에서 위를 볼록으로 바뀌었잖아. 그지? 함수를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 두 번 미분해서 얘가 0 안 되게 조작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니? 할 수 있잖아. 그거 네가 하라고. 거짓말이다. 오케이? 그러니까 변곡점도 그래. 미분이 가능한 함수에서는 두 번 미분해서 0 되게 하는 값을 찾고 주변 부호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이게 미분 가능을 딱 떼고 보잖아. 딱 떼고 보면 이기도 함수의 부호 변화를 보는 거야. 이기도 함수의 부호 변화를 보는 거니까 아까 극값 구하는 것처럼 특정한 x는 a라는 지점에 오른쪽에 보내서 이기도 함수의 부호를 봤더니 그게 양수. x를 a 왼쪽에 보내서 이기도 함수의 부호를 봤더니 음수. 이렇게 양음이 바뀌었지. 그러면 x는 a에서 변곡점을 갖는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됐지? 자, 한 번 더 물어봐. F2'A가 0이면 x는 a에서 변곡점을 갖는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야? 진짜야? 거짓이야. 이렇게. 네, 고마워. 고맙다. F2'A가 0이니까 뭐 이렇게 멀리 갈 것도 없지 뭐. x 4제곱 같은 걸 봐. 한 번 미분해도 x가 살아있고 두 번 미분해도 x가 살아있어요. 그 F2'0이 맞지? 0인 건 맞잖아. 변곡점을 갖니? 아니지. 스트레이트로 아래로 볼록인데 뭐 변곡점 안 가질 수 있어. 조심하자. 지금 다양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머릿속에 잘 남을지 모르겠어. 여태까지 나왔던 평가원 기준에서 물었던 걸 지금 얘기를 다 한 거야. 교육청 살짝 섞고. 근데 핵심은 여기 있다. 다 됐다. 뭔가 화려하고 뭔가 좀 중요한 것 같지만 다 필요 없다. 두 번 미분해서 이기도 함수의 부호 변화를 관찰한다. 그럼 변곡점은 나온다. 변곡점이 나오는데 걔는 변곡점에서 접선은 뚫리는 접선이고 그 주변에서 기울기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표현이 되는 것이다. 도함수의 극값을 나타내는 것이 그놈이다. 변곡접선이다. 이해했어? 따라해봐. 도함수의 극값. 아니 살펴보면 그렇잖아. 이렇게 돼 있으면 도함수가 최대값, 도함수가 최소값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 변곡접선의 기울기가 이럴 거고 변곡접선의 기울기가 이럴 거고 이러지 않겠느냐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
이제 여기까지 하게 되면 그 다음 남은 것은 이제 그래프의 개형이야. 그래프의 개형이지. 그래프의 개형은 조금 쉬었다가 하자. 좀 쉬자.